오직 SF 나빠쇼. 신상을 보면 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아마 피터 셀러스 눈치를 좀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빠. 1인 3역을 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의 배역을 되게 싫어했대요. 아우 못하겠는데 했는데 이거는 그때는 서양에 이미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분이시네. 알기 우선됩니다. 남자에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안에서도 음모론이 또 생기는 거죠. 스탠리 큐브릭도 미국으로 넘어가요. 포르노 영화를 찍는 기법을 그대로 정리한다.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예. 나사 빠진 SF쇼 나빠쇼죠.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영화에 스트레인지 러브. 이거부터 보신 분들은 그럼 앞에 두 개 뭐 한 거야? 싶을 수 있어요. 앞에 두 개도 영화 얘기입니다. 더 유익합니다. 영화보다 더 유익한 배경 얘기했고요. 사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쵸. 현실이었죠. 그 이야기 그 배경을 듣고 이제 더 기대가 돼요. 이번 3부에서 3, 4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될지. 그래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네. 이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다른 영화 이야기를 먼저. 이승 의견도 아시잖아요. 네. 원래 이러세요?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테 너무 유명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관점에서 만든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시드니 루멧 감독의 페일 세이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페일 세이프요? 예, 페일 세이프.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와 플롯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사이에 선제 공격이 발생하고 반격이 발생하고 양쪽이 모두 총 공격에 나서는 바람에 인류가 멸망한다. 시드니 루멧 감독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그렇죠. 이슈를 많이 다루던 감독. 예, 그리고 이 시드니 루멧 감독의 페일세이프는 우리나라에서 핵 전략 사령부가 하는 이상한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뭐 비디오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시드니 루멧 감독의 페일세이프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와는 다르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아주 그냥 진짜 통렬하고 풍자 넘치는 블랙 코미디인 반면에 그 페일세이프는 정통파 드라마입니다. 진지한 드라마죠. 그래서 솔직히 상당히 지겹습니다.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재미없다고 악담을 말하는데 어떡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게 특별할 만한 사실은 페일세이프의 시나리오 작가가 그 유명한 그 월터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메카시즘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피해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서 약 10여 년간을 영화 관련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2부에서 그막 씌웠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그 이 거죠. 시나리오를 쓰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죠. 그러니까 메카시즘이 발행한 거 50년대니까 한 40년대 말부터예요. 10년 지나서 이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64년도에 영화를 만들었겠죠. 그 출소하고 나서 감옥을 안 가요. 감옥은 감옥을 다 보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니에요? 집에서 있어요, 그냥 가택연금 정도. 일단 수용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미국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었군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그 나중에 이제 월터 번스타인은 그때 이제 메카시의 동조했던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엘리아 카잔 그 사람이 평생 공로상을 받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죠. 상이 어디서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에 그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겠다고 하니까 영화인들 중에서 메카시 선풍 때 당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렇게 그 나쁜 짓에 공로를 취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그 당시에. 아카데미 측에서. 근데 그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뤘지만 페일세이프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라도 명성을 얻게 되죠. 네. 당시에는 역시 이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 면에서 본다면 역시 어떤 그 사회적 광기, 미친 짓을 비판하는 것은 진지함보다는 통렬한 코미디가 더 좋지 않나. 코미디의 강점. 미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걸 진지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가 없죠. 미친 사람인데. 그렇죠. 예.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그 영화 자체에 얽힌 일화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영화 내용보다 그 일화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즘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주연을 맡은 피터 셀러스라는 영화 배우는 이 영화 내에서 1인 3역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거를 영화가 끝날 때까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쵸. 이번에 다시 보면서 예, 그거 알았는데 모르고 보면 안 보입니다. 네.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1인 3역을 하는데 그것도 네. 뭐 되게 비중이 작은 역할도 아니고 그 세 명이 셋 다 주연급이잖아요. 셋다 주연인데 이게 상요? 네, 네. 되게 달라 보여요. 아마 영화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근데 피터 셀러스 본인은 원래 그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다역을 맡는 것을 즐기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시나리오 보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님 나 이것도 이거 시켜주세요. 이것도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재밌는 분이시네. 그럼 개런티가 3배로? 뭐 그렇겠죠. 세 배역을 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닥터 스트레인지 로브에서도 원래 피터 셀러스가 원한 것은 1인 4역이었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무슨 배역을 맡았냐면은 그 머핀 대통령 역할, 그 워룸 전략사령부에서 이제 총괄 지휘라고 있는 대통령 역할을 맡고, 그리고 그 공군 기지에 있었던 맨드레이크 대령 그 부관 역할을 맡았.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본인이 피터 셀러스입니다. 네, 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나오는 그 B-52 전폭기, 그 전폭기 비행기의 그 기장 역할까지 자기가 맡겠다라고 했었는데, 콩소령이죠. 메이저 콩, 예, 콩소령이죠. 음. 텍사스 출신의 카우보이 모자 쓴 배역인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피터 셀러스 본인이 그 텍사스 사투리를 못 썼다고 합니다. 그게 어려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스탠리 큐브릭도 미국으로 넘어가요. 망명 비슷하게. 그런 거죠. 네, 미국에서 영화 그렇죠. 그 예. 제작을 하고 네. 감독을 하다가 여건이 이제 굉장히 그 규제가 심하니까 네. 그래서 영국에 넘어가야 돼서 음. 영국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죠. 아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신다고? 그렇죠. 아. 미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계속 활동을 그렇죠. 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피터 셀러스 배우가 연기한 닥터 스트레인지 로브는 그 주인공의 배역을 연기할 때 그 주인공의 대사가 거의 대부분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각본 없이. 그 있는데 자기가 무시하고 애드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뭐 감독할 때 처음부터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를 한. 롤을 정해질 때부터? 예, 예. 그냥 나 주세요. 알아서 예,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명대사들이 대부분 애드립으로 나왔다. 대배우네요. 대배우인 거죠. 대배우죠. 그러니까 이 스탠리 큐브릭으로서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자기 그 영역이 아니니까 영국에 갔으니까 그렇죠. 아마 피터 셀러스 눈치를 좀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배우가 요청해서 배역을 3개나 그래서 어쨌든 감독이 연출하려는 뜻과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그리고 원래 그 큐브릭 감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깐깐한 사람인데 그걸 해줬다는 것은 당시에 피터 셀러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다. 텃세. 뭐 그런 것도 있죠. 영국. 아 진짜 영국에서 대단한 배우였으니까.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 텃살이보다 뭔가 융화되고 그 아, 영화에서 텃살도 맞아. 나오는 텃살도 맞아. 있어.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태어나기 전 일에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팬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일화도 또 하나 있죠. 그 우리도 다뤘던 그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의 목소리, 제임스 얼 존스. 그 중후한 목소리 흑인 배우 있죠. 네, 제임스 얼 존스. 제임스 예. 예. I'm your father.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뭐 사실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뭐 붉은 시오로에서 그리어 제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젊은 얼굴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 그 못 메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 거의 못 알아보죠. 근데 저는 배역이 뭐였어요? 딱 듣는 순간 이제 보는 순간 못 알아봤는데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그 메이저 콩 소령이 보는 B-52의 승무원 중에 한 명입니다. 쫄병이죠. 쫄병 역할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배우로 나오는 그 전략사령부에 출석하게 되는 그 꽤 높은 그 군사령관. 극중에서 버크 터지슨 장군이라고 돼 있는데 그 터지슨 장군 역할을 한 사람이 조지 C 스캇이라고 합니다. 이 패튼 사람은 장군. 예, 패튼 대전차 군단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에서 그 패튼 장군 역할을 맡아서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탔던 경력이 있는 배우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 본인은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의 배역을 되게 싫어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감독이 계속 더 오버하세요, 더 웃기게 해야 됩니다 막 그랬는데 자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따라 했는데 평론가들이나 팬들이나 다 평가하기를 당신의 최대 연기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였다. 나중엔 자기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극 배우인데 예. 웃긴 연기, 그렇죠. 코믹한 연기 너무 시켜서 수강스러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능이 제일 좋았다. 포텐 폭발 이렇게 막 예. 거의 막 계속 껌 씹으면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되게 찰져요, 근데. 집어먹고 막 그런데 대사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아무 생각 없는 그 미국 군인 역할.
미국 군인이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게 아니고. 큰일 나죠. 오해 소지가 있어서 미국 군인이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여기서 역할이 코미디니까. 네, 코미디니까 이해하셔야죠. 쉼표가 중간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미군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방송을. 예. 아무튼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 모아서 영화를 찍은 게 대단한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블랙 코미디를 찍었다는 게 대단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뭐 다른 뜻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니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 등장하는 성적인 코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기다렸습니다. 네. 그걸 왜 기다리셨는데요? 아니 그냥 좋잖아요. 청년기니까. 네. 왕성한 시기라서요. 예, 뭐 그렇군요. 네. 예. 그 인류 종말을 다루는 블랙 코미디 굉장히 진지한 거죠. 인류가 다 종말을 멸망하니까 그 많은 그 관객들이 그걸 놓치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이사이에 아주 깨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성적인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뭐 대놓고 시작하는 그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오프닝 시퀀스가 저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격기가 가면은 장거리 폭격기들은 공중구비를 받지 않습니까? 네. 공중구비가 날아가면은 상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서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는데 비행기가 와서 큰 비행기가 기름을 와서 넣어주는 둘이 딱 같이 날아가면서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을 넣어주는 네. 장면인데 이게 영화 시작하고 나서 모든 자막이 다 올라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그 배경음악이 그 재즈풍의 러브송이 깔립니다. 비행기 포르노죠. 예. 비행기가 주인공. 실제로 큐브릭 감독이 그 편집자한테 그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포르노 영화를 찍는 기법을 그대로 정해달라. 비행기를 가지고. 예. 그걸 보는 순간 아셨나요? 몰랐죠. 한참 뒤에 알아요.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알아요. 이게 이상한데 원래 진짜 야한 건 한 10년 지나요. 저도 잘 그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 영화를 막 열 몇 번을 봤거든요. 네.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거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이제 동양권이 있고 서양권이 있는데 예. 서양권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자라는 것들 중에 이때는 아마 동양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시점이다 보니까 예. 6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서양에 이미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있었다는 얘기죠. 30년대부터 미국 부자들은 본인들이 볼 만한 포르노그래피를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문 제작을 길이 했죠, 봤어요. 주문 제작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없죠. 예. 아니 콜렉을 하시니까. 저는 최고로 오래된 그거는 80년대 타브밖에 없어요. 비디오 테이프. 예. 컬렉션 해놓은 게. 예. 그 컬렉션은 네? 예. 어쨌든 공중급이요. 예, 금중급이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또 등장하는 성적인 코드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영화 전체 그 시나리오에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람, 인류를 멸망시킨 장본인, 그 총책임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영국에 자리 잡은 버펠슨 공군기지에 있는 그 미군 비행대의 사령관입니다. 극중 이름이 그 사람 극중 이름이 잭 D 리퍼 장군이에요. 그쵸. 아 리퍼. 이게 잭더 리퍼는 영국의 살인 맞아요. 살인범, 유명한 있잖아요. 살인범, 예. 전설적인 미스테리 살인범인데, 살인범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잭 D 리퍼. 이것도 참 연상시키는 있는 거죠. 장면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선제 공격을 시도하는 이제 스토리인데 선제 공격을 하게 된 배경이 발기부전 때문이다. 네? 자기의 발기부전 때문에 불소 때문이죠. 이제 그걸 음모론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극중 나이가 배경이 어떻게 장군이니까 연세가 좀 되시죠. 장군이면 나이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성을 상대하면서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자 이 잭 디 리퍼 장군께서는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아직 이럴 때가 아닌데. 찾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다. 미국의 모든 수돗물에 불소를 타는 게 이렇게 그 미국인들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신성한 체액을 오염시키고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을 선제 공격한 것이다 이게. 이게 불소가 충치치료하는 그거 아니야? 맞죠? 예. 그게 이건 각 나라에 모두 다 음모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 불소가 그거랑 연결이 돼? 음모론은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불소가 발기부전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설마 그럴까요? 충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충치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애들한테 왜 그리고 치역에도 불소가 좀 함유되고 그러죠. 어이구. 시장 많이 어이구. 내가 일을 열심히 소금으로 닦아야 내가 돼. 소금으로. 안 닦아야 되겠구만. 자, 아무튼 그 불소가 발기부전 연결이 된다는 의학적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불소 자체는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네. 그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이에요? 치약 짜먹으면 큰일 나네 근데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네. 양에 다른 거. 아, 그만큼 먹어서는 아무 문제 그래서 없다. 군대에서 치약으로 청소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아니 이 안에서도 음모론이 또 새로 생기는 거죠. 아니 잭 드리퍼 장군은 그 음모론을 철석같이 믿었고 자기 부관한테 그걸 설명을 해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맞아요. 자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거 다름없다. 우린 여기에 굴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던 B-52 편대 전체를 출동시켜서 러시아에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핵무장한 폭격기를 이용해서. 이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발기부전이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깊게 가면 깊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같아요. 강대국에서 하는 거 아닌데 본인의 개인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격까지 감행하는 거 보면 세계가 멸망할 정도에 이를 정도의 문제인 거죠. 남자에겐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고. 아니에요. 정상적인 남자한테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런 게 있다면 그만큼 그래요. 화가 날 수 알았어요. 있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아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남자한테 안 좋아. 되게 집착하네요. 좋아. 그 굉장히 막 네.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풍년이라. 저 싱글남이라서 아직 싱글남. 혹시 그 지난 편에서 말씀하셨던 그 요실금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탈모약 때문에 걱정을 해서. 탈모 문제가 있으시군요. 많이 혹시. 예. 아무튼 이 재밌는 비유다 이거죠 이게 그렇죠. 해악이. 예. 좀 당황스럽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일리기한 설득력도 있는. 그렇죠. 묘하게 설득돼야 그 음모론을 남자가 믿게 되는, 이런 예.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이러면. 네. 그리고 이제 또 전략사령부의 미군을 총괄하는 군사령관인 터지슨 장군. 그 사람도 역시 또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대통령이 호출을 하는데 호출을 비서가 받아요. 근데 그 호출을 받는 순간 이제 그 헐벗은 비서가 침실에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연됩니다. 근데 이게 여자가 이 영화에서 이 장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죠. 한 명 그러니까 여자가 다른 등장인물들은 여자가 없어요. 여자가 한 명도 네. 없죠. 예. 그리고 이 여자 배우는 목소리로는 또 한 번 더 출연합니다. 터지슨 장군이 전략사령부에서 막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죠. 예. 그러면서 여성이 막 불평을 하죠. 자기는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용해 지금 회의 중이야. 막 뭐 이런 연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비서와의 불륜. 예. 뭐 그런 코드가 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을 대표하는 서기장 드미트리.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었나? 안 나왔습니다. 그냥 존재만 나오는 거예요. 존재만.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전화기를 붙들고 독백을 하는 거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디미트리. 예, 드미트리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이제 소련 대사가 받아요. 대사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대사가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여성과 같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게 전화로만 예.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소련 대사는 이제 그런 옹호 발언을 하죠. 우리의 서기장, 친애하는 서기장 드미트리께서는 훌륭한 공산주의자임과 동시에 또 한 명의 남성이기 때문에 이거 대사가 미국 대통령한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 전략사령실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이 동의하는 웃음을 웃습니다. 그도 남자이여라. 그걸 점점 갈수록 이제 점입가경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 셈이 되고 그걸 막고자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한 발의 핵무기가 투하가 되고 그 선제 공격이 발동되자 소련이 갖고 있던 비장의 무기 둠스데이 머신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화의 흐름. 예, 영화에. 둠스데이 머신이라는 게 뭐죠? 그거는 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이게 그 코발트 폭탄이에요. 코발트 폭탄. 코발트 폭탄이라는 것은 그 굉장히 유래가 그 아이디어를 낸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험해 본 결과 실패한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있는 걸로 채택이 됩니다. 영화에서 뭐 코발트 토리움 G 이러면서 굉장히 무섭게 나오는데 코발트 폭탄은 그 핵무기 분류 중에 일종의 더티밤, 그러니까 폭발력으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을 흩뿌려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코발트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위원소 59로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중성자를 하나 더 첨가하게 되면 코발트 60이 됩니다. 코발트 60은 단위 중량당 방사선 이렇게 누출 쏘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방사능 오염을 제일 심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내부에 수소 핵융합을 발생시킨 다음에 중성자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폭탄 외부를 싸고 있는 우라늄 235를 또 한 번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그 우라늄을 빼고 껍데기를 코발트 59로 싸놓자. 그럼 중성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껍데기가 다 60으로 바뀌면서 이게 성층권에서 흩뿌려진다. 그럼 그 코발트 60이
1제곱킬로미터에 1g만 떨어지면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생화무기 같은. 생화무기 같은 거. 좀 실제로 오염시키는 있던 무게예요? 코발트.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해봤어요. 아. 근데 테스트가 실패한 게 천만다행으로 실패한 게 그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높은 중성자를 쐬어도 코발트 59가 중성자 흡수율이 거의 없어요. 육공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무시무시하네요. 말 됐다면 미션 엄청 무시무시하죠. 임파서블 4편에서가 악당 이름이 예. 그 별명이 코발트였어요. 맞습니다. 아 그런 코발트는 색깔 이름 아니 코발트 블루. 코발트가 원래 파란색입니다. 네. 그 아 예. 코발트. 그리고 그 코발트 폭탄에서 아이디어로 가서 코발트 토리움 G로 가동되는 둠스데이 머신이다. 이게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전 지구 표면에 다 뿌려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멸종되게 만든다라는 설정이에요. 야, 이 얘기는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 대부분일 거예요. 코발트 G라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코발트 토리움 G 이런 게 완전히 헛소리가 아니었다. 아. 실제 근거가 있는 얘기였다. 근데 그게 나중에 실험에서 이게 잘 안 되네. 그럼 포기한다. 이걸 알고 보면 영화 나중에 보시는 분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는 게 더 재밌겠네. 아니 이제 마칠 시간 이거. 벌써. 아니 그러고 또 한 편이 넘어가게 됐네. 이게 저- 영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 어쨌거나 3편을 통해서 코발트 배우고 넘어갑니다. 4편에서 영화 애프터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